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9월의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줄 분 제 옆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 투자전략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차장님,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추석 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번에 시기상 조금 빠른 추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날씨는 벌써 가을이 왔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촬영일인 오늘이 9월 14일인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어요. 맞아요. 나스닥 지수가 5%나 급락했습니다. 최근 증시의 동향과 9월의 투자 전략을 빠르게 지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증시의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글로벌 증시는 지난 8월 말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잭슨홀 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을 강하게 시사하였습니다. 네. 이후 시장은 섣불렀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되돌려지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었고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네. 전월보다는 소폭 둔화되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시장은 큰 폭 하락하였고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먼저 최근 증시의 현황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연준의 스탠스로 긴축 우려가 다시 높아졌다라는 점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젯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의 당초 예상과 달리 둔화폭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월 8.5%보다는 소폭 둔화되었지만 예상치인 8.1%를 상회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CPI 발표 이후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회의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100bp 인상할 가능성이 30% 이상으로 상승하고 11월 회의에서도 75bp 인상할 가능성이 60%를 상회하는 등 긴축 우려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들어보았는데요. 설명 주실 때 9월 FOMC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죠. 바로 다음 주에 9월 FOMC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FOMC 중요하잖아요. 프리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우 중요한 회의인데요. 제가 전에 FOM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점도표가 공개되는 회의가 3월, 6월, 9월, 12월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 9월은 점도표가 공개되는 회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의 폭은 75bp,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니 점도표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관심이 더욱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특히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현실화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확인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요. 특히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고정 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 둔화 및 경기 침체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9월 FOMC에 대한 프리뷰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 점도표의 결과에 따라서 긴축의 강도가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꼼꼼하게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9월 KB 하우스 뷰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9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9월 KB하우스뷰에서는 주식자산군의 단기 투자 매력도가 대부분 하향 조정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주식의 단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점에서 2점으로 각각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또한 중국과 신흥국 주식의 단기 투자 매력도도 4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이처럼 주식자산군이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 이유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통화 긴축 지속, 경기 침체 리스크, 유럽의 에너지 부족,
미 연준의 양적 긴축 본격화 등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변동성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향 조정까지 됐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또 다른 특징적인 변화는 없을까요? 네, 원유의 투자 매력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네. 단기 투자 매력도가 4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하향되었습니다. 원유도. 네, 네. 최근 높아진 경기 침체 리스크와 중국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락다운 조치가 원유의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유럽의 에너지 공급 부족과 최근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 등은 국제 유가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KB 하우스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주식과 원유까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다소 낮아졌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9월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높아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부터 미 연준의 양적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과 9월 FOMC와 경기 지표의 결과에 따라 통화 긴축 및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단기 투자 매력도가 대부분 하향 조정된 주식 자산군은 관망 혹은 분할 매수 등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채권의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의 공격적 긴축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했다는 인식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의 이자 수준이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안전자산인 국채 중심의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 그리고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차장님, 앞서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9월의 리스크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미 연준의 양적 긴축 가속화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적 긴축에 대한 부연 설명부터 드리자면 양적 긴축이란 연준이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및 MBS를 재투자하지 않거나 직접 매도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을 일컫는데요. 지난 6월부터 미 연준은 이러한 양적 긴축을 시작해왔고 9월부터는 양적 긴축의 규모가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로 지난 3개월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양적 긴축이 과거보다 그 속도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파급력이나 긴축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동성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통화 긴축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 등 경기 지표의 악화가 나타날 경우 실물 경제의 둔화 및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은 9월 미 연준의 양적 긴축 가속화에 따른 유동성 위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잘 살펴봐야겠고요. 또 경기 지표 발표되는 것들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9월의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